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보증금 전액 날리는 세입자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런 걸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를 봐보면 세입자 임씨가 있습니다. 권리신고를 했고요. 전입신고 일자가 2012년 11월 27일, 2012년 11월 27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가 같으면 세입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 날짜가 바로 최근이었다면 좀 아니겠지만 좀 오래전에 받았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진정한 세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선수의 설정일자가 근저당입니다. 2012년 9월 27일입니다. 근저당보다 전입신고일자가 늦죠? 약 2달 정도 늦습니다. 그러므로 2달 정도 늦음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므로 이 세입자는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물건에서 중요한 거는 배당요구 종기일이 2016년 2월 8일인데요.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2016년 5월 25일이요. 도대체 왜 3개월이나 지나서 배당요구를 했을까요? 3개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개월이나 지나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요구 안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배당요구 안 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는데 배당요구를 안 했다. 그럼 뭐예요? 보증금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반드시 이 날짜 안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처럼 이렇게 배당요구 이후에 배당요구를 했다는 거는 배당요구 안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이 경매물건을 팔아서 채권자들의 배당을 다 받고 돈이 9천만 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세입자한테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고 소유자에게 배당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리 확정일자 받아봤자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는 상태죠.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요. 그래서 혹시나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현 임차인의 성씨가 임씨이고요. 현재 소유자는 정씨입니다. 정씨입니다. 그리고 이 전소유자는 임씨인 걸 알 수 있는데, 전소유자가 임씨였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인 정씨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근저당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항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 좀 실거래를 찾아봤더니 세입자의 전입신고일자가 2012년 11월 27일인데 2012년 9월 정도에 18층에 대해서 9천만 원에 대해서 실거래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 신고가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라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딴 데 보면, 날짜가 1억 이상이 나고 있죠. 전부 다 1억 이상이 나고 있는데, 이렇게 9천만 원이 약간 적다라는 거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여기에 제가 써놓은 거는, 근저당이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전 소유자에서 세입자로 바뀌면서 뭔가 조금 저렴하게 해줬을 가능성도 조금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 보는 상태로는 단지 그냥 다른 데보다는 좀 적다. 적은 이유가 근저당이 있는 상태인 걸 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가장 확률이 높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상에 채권 최고액이 1억 2천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1억 2천인데 실제 채권 금액은 얼마야? 이게 보통 1억을 빌리면 채권 최고액이 1.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을 빌렸다. 실제 금액은 1억인데 내가 돈을 얼마 갚아서 지금 9천이다. 또는 8천이다. 이거밖에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8천이 들어와도 세입자가 9천이 들어와도 충분히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래만 성사시켜서 수주를 좀 받기 위한 좀 이런 행동들을 좀 하시는 게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까지 올라갈 수 있으므로 1억 2천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지양했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면제를 확인해봤는데 5,000 이하 1,900입니다. 물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최우선 면제 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일단 확인을 해봤지만 최우선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현재 세입자는 9천만 원 전액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전액 전부 다 날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전 소유사에게 개인적인 채권으로 남긴 합니다. 그건 뭐 다른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총 달력을 좀 확인해 보니 임차인 임씨에게 소달이 되었습니다. 딱 한 번 도달이 딱 한 번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송달 간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즉 세입자는 임차인 서류를 받았다라는 거죠. 세입자를 받았는데 12월 4일 날 받았는데 배당 요구는 5월 25일 날 했죠. 굉장히 한 5개월 정도 있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이런 걸 서류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족이 누군가가 받고 깜빡했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끔 예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류를 받지 못했다. 근데 알고 보니, 배우자 또는 뭐 가족이 받은 다음에 그 서류를 여기다 놓으면 이 사람이 보겠지라고 놔뒀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뭐 어디 다른 데 섞여가지고 잃어버려서 온 줄 몰랐던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처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상황인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당 요구 신청서를 좀 늦게 제출했지만 이미 늦었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뭐였냐면 밑에 써놨는데요. 경매 물건을 입찰하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물건은 굉장히 명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9천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을 날리는 세입자를 바라봐야 되니 좀 명도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러면 명도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비를 최대한 좀 많이 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얼마에 좀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 사비를 많이 줌으로 주는 게 좀 이런 투자하는 입장에 있어서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너무 이런 걸로 덜 주려고 눈치싸 같은 거 하지 말고 관리 200만 원도 좀 밀려 있고 좀 이사비도 좀 많이 관리비도 그냥 좀 어느 정도 내가 좀 도와줄 생각으로 입찰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와줄 생각으로 좀 생각하는 금액보다 좀 더 낮춰서 쓰면 되잖아요. 물론 그래서 폐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지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9천만 원 잃는 입장에서는 낙찰자인 내가 도와주는 금액이 얼마 안 되겠지만 이게 그냥 그나마 낙찰자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물건 눈치 싸움 하지 말고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접근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